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청와대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업과 지역 투자 소통도. 그러면 빚 갚는 데 생각은 없다 이 소리네. 공평히 부담? 예비군 사망 사건 발생 질체 염전 가혹행위. 아이고, 호남 쪽은 참 계속해서 정신을 많이 쓰고 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래 할 수 있고요. 강훈식 뭐 대도 않은 거 패스하고. 이재명 해가지고 성남과 경기도 지사 시절에 가지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 국가 운영도 어떻게 하는지 눈에 빤히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돈 남는다, 초과세수 돈 남는다, 빚 갚으세요, 빚. 넘어가고요. 중국 현지서 기업가 만단 김민석이 장중 더 단단해진 길을 걸었다. 더 단단해진 길을 걸었다고? 예? 중국하고 수교 이후에 오랜 역사적 토대 위에 더욱 단단해진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중국하고 수교는 1992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역사적 토대. 요 무슨 역사적 토대를 말하는지 모르겠네, 김민석이는. 충분히 추정은 됩니다만 패스하고, 중국 가서 중국 딸랑이 짓을 잘하고 있다.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해가지고, 급등이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44% 하락해가지고, 1온세 4,191.57달러가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내일쯤 또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지금 금덩이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 올라갈 거라는 느낌은 별로 아직 안 주고 있죠. 네, RSI 값도 36 예정되고. 예, 하여간 보고 뭐 내일이나 해가지고 급등이 언덩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자, 요거는 아시아 해가지고 보면은 급등이 요구가 수요가 아직도 여전하다 이 얘기가 됩니다. 블룸버그 차트고요. 지금 세계 금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그 블룸버그에서 가공한 건데, 자, 말씀드려 보면 아시아 특히 요거 보면 메인리 차이나 돼 있죠.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금 ETF 보유량이 2024년 여기 되죠. 2024년 초 이후에 3배 가까이 증가, 뭐 많이 폭등한 거죠, 폭증. 그래서 500톤, 500톤이 되었고, 반대로 미국하고 유럽, 그러니까 이른바 서방, 서구 뭐 이래 되겠죠. 여기 이 동네의 금 ETF는 최근에 감소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테일 오프 되니까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 소리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방 투자자들,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 유럽이니까 뭐 서방 투자자라고 하면 되겠죠. 이들 서방 투자자들의 경우 금을 단기 거래 수단으로 보낸 가운데 아시아 투자자들, 특히 그 중국, 이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금융 자산, 거기다가 어떤 성격까지 준다? 보험 성격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금융 자산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 투자자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금덩이를. 따라서 서방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도 아시아 투자자들은 금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현재 금 시장의 경우 누가 주도하고 있다? 투자자들로 보면은 아시아 투자자들이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 내가지고 0.89%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65.07달러. 여기도 뭐 보고 해가지고 자가 뭐 내일이 내가지고 뭐 은덩이는 뭐 꼽사리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간에 내일쯤 해가지고 금이하고 은 얘기를 갖다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여간에 보고 내일 하든가 뭐 아니면 그 다음날 하든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자, 넘어가가지고. 네, 이거는 예, 5만 7원물, 8원물, 5만 7원물이 아니다. 8원물 차트를 갖다 올려놓고, 왜 이게 제일 싸니까. 예, 그래서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브렌트유는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2.35% 하락해서 1배럴에 77.97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3.35% 하락해서 1배럴에 74.03달러가 됐습니다. 5만 8월물은 마이너스 4.29% 하락해서 1배럴에 70.94달러가 됐습니다. 잘 돌아가죠? 예, 잘 돌아갑니다. 우짜겐 쪽으로는 뭐 들어가도 뭐 이제 뭐 괜찮다. 이래가지고 우짜겐 쪽으로 해가지고 뭐 좀 했는데,
이거 뭐 보시죠. 뭐 더 떨어진다? 예, 더 떨어지면 땡큐입니다, 우짜는. 네, 넘어가고. 자, 관련 그 본 콘텐츠에서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재고가요. 예, 지금 재고가 딸랑딸랑합니다. 하여간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달러 인덱스 보시면 0.23%또 올랐습니다. 예, 또 올라가지고 100.994, 102를 갖다가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됩니다. 야,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예, 볼린저 밴드 상단 따라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RSI 값은 71.73. 역시나 워셔, 케빈 워셔가 아니구나, 워시. 케빈 워시 쇼크 이후에 계속해서 달러는 방향을 확실히 바꿨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28% 싸져가지고, 차트가 좀 애매합니다. 요쪽 차트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는 아니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했었습니다. 하여간 이래 나와가지고 1달러에 1533.98원이 됐습니다. 새벽에 또 갑자기 한번 떨구고 잘하는데. 하여간에 어제 국장 끝마치고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관리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가지고 5년 만기 한국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이란 MOU 양해각서 약발이 끝나서 그런지 지난 세션, 그러니까 뭐 5월 달에 한 거다 이 말이죠. 5월에 했던 옥션 후에 3.940%,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40%인데 어제 옥션 끝나고 4.045%로 상승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K증시, 한국증시가 해가지고 5등이 됐다. 그리고 대만은 어떻게 됐다? 6등이 됐다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죠. 한국증시는 2025년 1월 이후 154%나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3조 1천억, 여기 뭐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3조 1천억, 3조 1200억, 3조 1200억 증가한 5조, 요 순위만 나와 있죠. 여기는 해가지고 순위 나와, 저 옆에 숫자도 나와 있네. 5조 1460억 달러가 되었고요. 시가총액이. 이로써 한국은 2025년에 전 세계 증시에서 13등 하던 것이 2026년 6월 기준에서 현재 5위가 됐습니다. 끝내주죠. 그리고 대만 증시는 2025년 12연대, 12연대 현재는 어떻게 되나 6위가 되고요. 대만 증시 역시 시가총액이 2025년에 2조 6,220억, 이거 발음 잘 안 되네. 2조 6,020억 달러인데 해가지고 2026년 6월 현재 해가지고 5조 1,060억, 요렇게 돼가지고 얼마가 튀었습니까? 그러니까 2조 540억 달러가 해가지고 튀어가지고 상승 증가해가지고 전 세계 6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몇 퍼센트가 튀었냐? 154%가 튀었고요. 그리고 저 대만은 해가지고 또 96%가 또 여기 또 튀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등, 대만은 6위, 뭐 이래 됐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과 대만은 2025년 1월 이후 둘이 증가한 거, 시가총액 증가한 걸 합치면 5조 6천억 달러가 뭐 대충 뭐 산수해서 뭐 5조 6천이라 합시다. 5조 6천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프랑스, 여기 있죠, 영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인도를 차례대로 다 제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급등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엔화입니다. 엔화는 보시면 0.15%,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0.23% 상승했는데 0.15%밖에 안 싸졌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좀 작업했다는 느낌이 들죠? 예, 작업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에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뭐 원화도 계속해서 똥값되고 있습니다만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다? 161.899, 이 문제의 지점입니다. 이 레벨입니다. 161.9N,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다? 2024년 고점이 바로 161.96N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까지 갔다 이거죠. 2024년 고점, 이걸 바로 밑에까지 갔다. 이거 혹시라도 161.96N을 돌파하죠. 예, 그러면 바로 뭐가 된다? 1986년 12월 이후 엔화가 가장 똥값이 되는 거고요. 일본의 예상하지 못하는
개입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트 꼬라지는 보시면 이가지고 개입을 살짝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여간에 0.15% 싸져가지고 1달러에 161.558엔이 됐습니다. 자, 엔화는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우리 주자가 해가지고 뭐 준틴스 해가지고 뭐 연휴가 끼었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말 미국 연휴, 즉 유동성 감소라는 소리죠. 유동성 감소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 엔화 개입을 했으면 약발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무성이 엔화 이거 시장 이쪽에 환율 방어에 개입하지 않기로 하자 지난주에 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이 1달러에 163엔까지 163엔까지 용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 평가를 해보면 움직이고 있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방정식을 바꿀 만큼 충분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마치 우자가 비유를 해보면 배에 물이 밀려들고 있는데 구멍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유를 하면 그래야 됩니다.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보면 이자율 수합 돼 있죠. RS, IRS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많이 말씀 들어보면 일본 정책 금리가 1.0%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0%인 상황에서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1.0%가 되죠. 예. 정책 금리가 1%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0%니까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1.0%가 됩니다. 그리고 포워드 OIS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외를 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율 수합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하여간 포워드 OIS라고 있습니다. 포워드 오버나이트 인덱스 수합이라고 있는데 이거 가격이 일본 정책 금리가 1.5%에 더 가깝다는 걸 시사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실질 정책 금리라는 걸 뜻합니다. 참고로 장기 OIS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으면 시장에서 해당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소리가 되고 장기 OIS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으면 시장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포워드 OIS 가격이 일본 정책 금리가 1.5%에 더 가깝다고 해가지고 현재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 말은 금리를 갖다가 더 올릴 거다. 이거를 갖다 예상하게 만듭니다. 자,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지고 위에다 얼굴 까놓고 말씀드리죠. 까놓고 제가 말씀드려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금리를 서둘러 조정해야 돼야 할 이유는 까놓고 헤드라인 지금 데이터만 보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증시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은행 주가, 일본 은행들 주가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 일본의 임금 상승도 개선되었고 그리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금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좋은 것만 나오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명목 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금리를 서둘러 금리 인상을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즉 헤드라인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 통화 정책을 급하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까놓고 봐가지고 물론 일본인들은 죽어나가겠지. 인플레이션 일이 되니까. 2026년 현재 일본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걸쳐 만들어 온 다리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두들기면서 건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출동해서 엔화 꼬라지가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면 그때부터 이제 곤란해지죠. 하여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1달러에 2024년 고점인 161.95엔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1달러에 160엔 중반대까지 우리나라 이뭐 164엔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167엔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달러에 160엔 중반대까지 쌓일 수 있고 현재는 단순한 캐리 트레이드보다는 정책적 폭탄을 안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금리 정상화는 하지만 서둘러 금리를 갖다가 인상해야 될 그런 이유가 살짝 거의 없기 때문에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폭탄을 안고 있는
캐리 트레이더로 변태되고 있는 꼬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구멍난 양동이로 배에 쏟아져 들어오는 물을 갖다가 바닷물을 계속 퍼내다가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고 오만 쇼가 나오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중국의 이거 AI 주식들이 해가지고 폭등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뭐 미니맥스 있고 기존에 알던 타나타 테크놀로지 뭐 이래 되는데 해가지고 요즘은 이름이 지푸라고 불리죠. 자, 말씀드려봅니다. 중국 AI 4대 호랑이 기업 중 하나인 지푸, 요게 지푸고요. 요거는 미니맥스, 호연거 미니맥스, 이 둘의 주가가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AI 모델 개발 회사인 지푸의 주가는 홍콩에서 연초 대비 쭉 올라가죠. 예, 연초 대비해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뭐 800% 해가지고 이상으로 올라버렸고요. 또 다른 AI 모델 개발 회사 미니맥스도 연초 대비해서 260% 이상 해가지고 급등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400% 가까이 가죠. 두 회사 주가 모두 중국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 발표와 AI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가 6월 셋째 주 지난주에 소비재 시장, 전자상거래, 물류, 소매업 전반에 AI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런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뭐 만원치 올라가는데 도움 많이 받았다 이 소리가 되고, 또한 중국의 증권감독위는 AI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파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급하게 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중국에 또 해가지고 중국 중앙은행이 해가지고 금리, 어떤 금리입니까? 기업 및 가계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년짜리 LPR 론 프라임 레이트를 갖다 3.0%,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짜리 론 프라임 레이트는 3.5%로 해가지고 동결했습니다. 13개월 연속 동결 중입니다. 지금 봐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갖다 써야 될 지경이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런저런 114일차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쓸데없이 또 코멘트를 해보면, MOU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적해드렸죠. 이런 것처럼 스위스에서 벌어지는 이 미팅, 회담은 결승선이 아니고요. 격렬하게 흐르는 지정학적 강 위에 레바논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의 불안정한 케이블로 연결된 좁은 다리와 같다. 스위스 이거 미팅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이란은 석유 흐름과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제재 완화, 동결 자금, 그리고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경제적 탈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양보는 검증, 순차적 추출, 강제 이행과 연계될 때만 의미가 있고요. 실질적인 이행 메커니즘이 없는 명목상 합의는 우자가 자주 표현하는 그저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즉 진짜 거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거래는 이행의 신뢰성에 있고요. 이행을 얼마나 잘 하느냐 여기 있고, 스위스 미팅은 평화 협정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언론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거는 평화 협정이 아니라 다음 파도가 쓰나미로 발전하는 걸 막기 위한 시도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이란 돈 60억 달러를 갖다 풀어줬지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한 재정적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이 이란에 보내는 단순한 재정적 제스처가 아니라 이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성급을 지불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이 이란에게 모든 전략적 양보를 요구하기 전에, 특히 어떤 겁니까? 농축 우라늄이죠. 이걸 요구하기 전에 양보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먼저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이란한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바로 60억 달러 돈 풀어주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스위스 이쪽에서 벌어지는 데서
또 해가지고 억수로 재수없게 가지고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114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미국은 이란산 원유와 석유 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의 생산, 공급, 판매를 2026년 올해 8월 21일까지 허용하는 일반 석유 관련 허가를 라이센스를 갖다가 발급했고, 이로써 이란산 원유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또 이란이 해가지고 임포즈, 그래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는 뭐 배들한테 보험, 인슈런스, 보험을 갖다가 뭐 강제한다 이거지 아닙니까? 예, 강제한다 해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영국 로이드 유명하죠. 뭐 보험적으로. 영국 로이드는 이란이 6월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의무보험, mandatory insurance 돼 있죠. 의무보험을 갖다가 도입을 했고, 임포즈 해, 그러니까 뭐 강제로 도입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선주들은 테헤란이 새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이 승인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이 보험은 초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란이 말하는 초기는 뭐냐 하면 60일입니다. 60일. 60일 동안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지고 돈을 받아 먹겠다. 돼 있잖아요. But with peace, likely afterward 돼 있잖아요. 이후에는 돈 받아 먹을 것 같다. 이 소리가 돼 있죠. 보험료를 갖다가. 자, 6월 19일 선박 어깨 우리 해상 운송 쪽에 어깨에 배포되어서 국제 해사기구에 제출까지 된 이란의 보험 관련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 요충지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하려는 가장 명확한 시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또 호르무즈 해협 해가지고 보시면 해가지고 기름 원유 해가지고 뭐 LPG 그리고 LNG 그리고 예, 이거는 뭐 석유 제품 이거 되고 그냥 화학 그리고 이거는 비료 포함하고 그냥 컨테이너 드라이 뭐 해가지고 뭐 벌크선이죠. 예, 벌크선 등등 이건 뭐 저 곡물 뭐 포함해서 이런 건데, 자, 해가지고 말씀드리보면 미국과 이란이 수개월간의 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발표한 임시 합의 뭡니까? 양해각서 MOU죠. 이거는 석유와 천연가스 문제, 여기 석유와 천연가스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언론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열외가 되어 있던 그게 뭐다? 벌크선입니다. 벌크 운송, 벌크 화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들이 지금 뭐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 문제가 뭐라 발생합니까? 상업적 혼란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거에 여전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이 MOU 역시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상업적 혼란이 즉시 끝났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이 원유와 LNG 운송 재개를 갖다가 기다리는 가운데 비료 화물 여기죠. 비료 화물을 운송하는 선주들은 통항 절차와 안전에 대한 지침을 기다리면서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 페르시아만 안에. 케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전이 시작한 2월 말 이후 100만 톤의 비료를 실은 40척 이상의 비료 운반선이 페르시아만 안에 묶여 있고요.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주간 위클리 비료 수출량은 무려 마이너스 90% 폭감해서 2월 말 주당 60만 톤이 페르시아만에서 가지고 수출되는 것이 6월 초에는 6만 톤으로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벌크 화물 어떤 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벌크 화물 운송은 사실상 거의 마비된 상태다. 그리고 이제 1차 그 인플레이션 웨이브는 에너지 가격이죠. 2차는 뭐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자가 이미 확정됐다. 어떤 거? 식량 인플레이션이라고 우자가 이미 여러 차례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번에 아주 카타르 에너지가 오퍼레이셔널 그러니까 뭐 운영상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 말이죠. 라스라판 또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또 해가지고 라스라판에서 나오는데 폭발 사고가 있었다 이 소리가 돼 있죠. 자, 말씀드려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시운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그 공장을 못 돌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사고로 인해 가지고 바르잔 지역 가스 공급 시설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컨펌해 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공장을 멈췄다가 다시 돌리는 거는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연합질하십니다. 영국 차기 총리에 도전하는 북부의 왕 버넘은 누구? 이러니까 그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미드가 생각나는데요. 예, 9년 만에 중앙정치 복귀 유일한 유익대 악마. 유익대 악마? 예, 지역경제 발전 중시 맨체스터리즘 앞세운 당내 온건 좌파. 뭐 이래 얘기 안 돼. 이거 뭐 간단히 코멘트합니다. 우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벌써 2년 가까이 해서 우짜가 이제 2년이 좀 있으면 다 돼가는데 2년 가까이 우짜가 지겹도록 말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개혁당, 개혁당 맞지? 개혁당이 선거 치르면 1등합니다. 선거 치르면 1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번업 내쏟고 어쩌고 해봤자 그냥 임시 땜빵이다. 땜빵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유럽의 미국산 가스 의존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오피니언 차트고요. 자, 말씀드립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천연가스죠.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즉 천연가스에 대한 액세스 접근을 갖다가 잃으면서 중간에 뭐 노르트 스트림 뭐 부수고 벨쇼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에 이 액세스를 갖다가 잃으면서 미국산 LNG 수입 의존도는 20%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2026년 기준 수입되는 유럽에 수입되는 총 LNG 액화 천연가스 중 미국산이 차지한 비율은 60%대, 그러니까 대략 한 60% 되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만 하여간에 20% 이상 해가지고 폭증했다. 60%에 달하고 이란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폐쇄, 요 보시 뭐 유이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되어 있잖아요. 이란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이것도 발음이 잘 안 되네.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된 2026년 4월에는 64%까지 해가지고 치솟은 바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뭐 뻔하죠. 예, 추세는 뻔합니다. 또한 LNG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26%를 갖다가 현재 미국이 차지하면서 1위는 누굽니까? 1위는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에 이어서 미국이 유럽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저장 탱크를 채우는데 현재 지금 저장 탱크 채우고 있죠. 미국산 천연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의 미국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손만 바뀌었을 뿐 이제는 해가지고 미국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콘스탄트 니노부카 해가지고 또 얘기를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보시면 어이구야 절단이 나왔죠. 예,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서 또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위에도 딱 담고 이젠 남은 거 해봤자 이것밖에 없어요. 예,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몇 블록만 남았다 이게 되고요. 자, 우크라이나군이 정신없이 밀려나면서 콘스탄트 니노부카 점령전은 빠르면 우짜가 뭐 널널하게 6월달 본다는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보로네슈 또는 보로네시에 있는 러시아 반도체 공장에 최소 2발의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 공격을 포함해서 총 8발의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을 갖다가 러시아로 쐈고 그중 2발은 목표물에 명중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역시 어떻게 됐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으로 가던 벌크선 3척을 갖다가 또 공격해서 불을 냈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하여간에 뭐 이번 주 안에 콘스탄트 니노부카는 점령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마이크론 엔트로피카 AI 인프라 협약 메모리 공급 투자 계약이다. 예, 순환거래 뭐 이거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순환거래 뭐 온천지에다 순환거래인데 뭐 삼성과 하이닉스도 엔트로픽 전략적 파트너로 투자 참여. 요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만들까 말까 생각 중인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미국도요, 중국도 대놓고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죠. 예? 어제 장신 메모리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현재 대놓고 그냥 마이크론 밀어주고 있습니다.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짜 쪽으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대놓고 밀고 있고 서포트질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서 가지고 물건 팔아먹는 것밖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면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잘 나가고 있죠. 장사가 잘 돼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거의 분위기가 지금 샌드위치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에 미국은 마이크론, 중국은 뭐 장신을 필두로 해서 뭐 장신 등등 뭐 이래 있는데 거기를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아예 대놓고 밀어 제끼고 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국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마이크론을 갖다가 들어서 한번 영상을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뭐 빨리 만들 것도 천지백깔인데 이거 뭐 계속 약속만 하네. 넘어가고요. 예, 돈 끌어 모으는 스페이스X IPO 기업 공개 열흘 만에 회사채 첫 발행. 이게 뭡니까? 열흘 만에 가지고 회사 발행.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6월 17일 뉴스 모험에서 초대형 IPO의 경우에는 상장 때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펀더멘털이 해당 가치를 정당화하지 못하면서 대략 1년 안에는 퍼포먼스가 별로라고 이미 6월 17일 뉴스 모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죠. 뭐 회사채 처음으로 발행했다니까. 자, 상장하고 내려갔습니다. 잘 내려가고 있죠? 예, 잘 내려갑니다. 상장하고 열흘 만에 회사채 땡기는 스페이스X인데 주가 꼬라지는 뭐 그렇다. 예상대로 우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투기적 투자가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그랬다시피 아이고 너무 크다. 항상 그랬다시피 블룸버그 차트고요. 이게 세로로 되니까 좀 그렇네. 하여간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죠. Z세대, 젠 Z 돼 있죠. 그리고 밀레니얼, 그리고 젠 X, 그리고 X세대, 그리고 부머 세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4개 세대를 갖다가 해가지고 올려놓고 해가지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Z세대와 뭐 Z세대 또는 뭐 G세대 뭐 이래 되겠죠. 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약 30% 요거 보시면 됩니다. 30%가 크립토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려 중이다라고 했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3배가 넘습니다. 이 회색이 이거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리고 노란 게 X 세대고요. 그리고 이거 이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요게 해가지고 밀레니얼 세대고요. 그리고 요거 하늘색 된 거 이거는 Z 세대 이래 됩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크립토 쪽에 해가지고 30% 넘어가죠. 예, 이렇게 됩니다. 하여간 베이비붐 세대, 부머 세대들의 3배가 넘습니다. 크립토 쪽만 하더라도. 밈 주식 역시 있죠. 밈 주식, 밈 주식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Z세대의 14%, 밀레니얼 세대의 13%가 투자를 했거나 밈 주식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서 베이비붐 세대는 꼴랑 3%에 불과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설문에 응답한 Z세대 중 80%, 이 80%가 뭐라 말했다? 재정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포모죠, 포모. 느낌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보다 고위험 자산 또는 투기적 투자를 갖다가 선호한다고 말했고, 밀레니얼 세대 중 75% 역시 같은 이유로 크립토나 옵션 거래 같은 투기성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높은 생활비와 금융 불안정 속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재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지요. 한편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지난 15년 동안 2배가 증가해서 현재 전체 시장 거래량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짜가 보기에는 그냥 도박입니다. 도박. 이 도박은요, 지속적인 부를 갖다가 가져다 주지 않으며 인내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것만이 우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뷰를 갖다가 나중까지 볼 수 있는 이 부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우짜 개쪽으로 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주가도 어떻습니까? 우짜도 옛날 사례가 있습니다. 우짜 예전에 한 20년 전? 월드컵 할 때인가? 하여튼 그때 가지고 그 초등학교 동창들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지고 우짜한테 가지고 뭐 술을 맥주 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 당시 그 하이닉스 주식을 갖다가 들고 있다 해 가지고 아주 고민을 갖다가 하고 있던 친구하고 그 얘기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뭐 "팔지 못하면 그냥 들고 계속 가라." 이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대박 났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대박 났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사고 팔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 정 안 되면 그냥 들고 앉아서 '회사만 안 망할 것 같다.' 이러면 들고 앉아 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좀 있다.' 이럴 것 같으면 계속 들고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우짜개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나이 든 분들이 가지고 수익률이 좋은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끈덕지게 그냥 계속 있다가 망하면 망하고 해 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니까 넘어가서 미증시도 정점이다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정점인가 해 가지고 이래야 되겠네. 탑 이거 저기 있죠. 탑다운 차트 여기에서 나온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마진 부채, 그러니까 B2죠. B2 마진대 미국의 B2 증가율이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55% 치솟아서 2021년 피크 여기죠. 2021년 피크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요. 근접했고, 이는 미국의 마진 부채가 5월 한 달에만 무려 1120억 달러가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인 1조 4200억 달러, 다른 말로 하면은 2023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게? 마진 부채, 그러니까 B2죠, B2. 근데 역사적으로 이처럼 급격한 마진 부채 증가는 주요 약세장을 예고 또는 증시 하락의 전조 현상으로 읽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진 부채 증가율은 닷컴 버블 붕괴 몇 달 전인 2000년 3월 여기죠. 2000 어디 가냐? 여기 있네 여기. 2000년 3월과 금융위기 직전인 S&P 500 지수 정점 피크 찍을 때 이때 직전이 어땠습니까? 2007년 7월 이때 피크를 찍은 바 있습니다. 어떤 게? 이 마진 부채 증가율이 피크를 찍은 바 있었고요. 2021년 말 급격한 조정이 있기 전에 2021년 초에도 이 피크를 찍은 바 있습니다. 즉 증시 하락 또는 증시 주요 약세장의 전조 현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마진 부채가 피크를 치는 걸 갖다가 미리 읽을 수 있다. 뭐 선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전의 세 번의 사례 모두 시장이 피크 정점을 찍기까지는 몇 달이 더 시간이 걸렸지만 마진 부채의 급증이 약세장을 의미한다. 예상케 한다. 약세장을 예상케 한다는 경고 신호 자체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입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해가지고 좀 말이 많이 씹혔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도란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